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5 예술인 공정금융 비전 선포식 및 공동행동 선언 이 행사에 힘찬 걸음으로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민의총 사무국장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이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어두운 빛에 휘둘려 있는 우리 예술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함께 빛으로 나가기 위한 힘찬 걸음의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무대에서 작업실에서 예술의 빛이 날 수 있도록 공정한 금융과 새로운 연대를 선언하는 약속의 자리에 모이신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빛에서 빛으로 삶을 지키고 예술을 더욱 다시 빛나게 2025 예술인 공정금융 비전 선포식 및 공동행동 선언 그 힘찬 시작을 알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저희가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예술의 울림으로 열어볼까 합니다. 그 시작을 열어주실 분은 누구보다도 예술인의 고통을 잘 알고 스스로도 그 고통과 함께 싸워가시는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아산 시립합창단 등에서 활동해온 정통 실력파 클래식 엘리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치열한 현장의 투사로서 동료들의 생존권과 예술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투쟁의 선봉에도 함께 서셨던 분입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테너 박태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꽃밭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물들고 나도 물들면, 내가 물들고 나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나 꽃피어 나나 꽃피어 불같이 달라지겠냐고. 나나 물기어 나나 물기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온 세상 꽃밭 되는 것 네, 가사가 너무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네. 나 하나 꽃피고 너도 꽃 피우고 결국은 온 들밭이 꽃밭이 되겠다는 그 마음, 이 자리 가득 채워주는 그 마음들로 더 꽃 피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내빈 분들 모셔서 잠깐 인사 말씀 들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순서로 예술인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리고 이게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특히 정치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이 행사를 함께 주최해 주셨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님 모셔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외빈 중에 제가 내빈인지 외빈인지 좀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내빈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투쟁을 또 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나 하나 물들어도 산이 바뀌겠냐고, 우리의 작은 등 촛불 하나가 들판을 태우겠냐고, 그렇게 의심하면서 우리의 역사는 나 하나가 물들어서 너도 물들고 우리가 물들어서 한 산을 바꾸었고, 나의 작은 촛불 하나가 광야를 태울지 생각지도 못했지만 나와 당신과 우리가 함께 촛불을 들어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을 불태워버렸던 그 역사의 과정과 역사의 진화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또 작은 기금 하나 한 푼 두 푼 모아서 10억을 만들면 70억짜리가 되고, 70억을 만들면 700억짜리가 되고, 그 700억으로 또 이 땅에 예술 노동자들의 그 궁핍하고 공공한 삶을 바꿀 수 있으면, 여러분의 많은 10만원, 100만원, 저의 많은 10만원, 100만원이 모여 또다시 예술 노동자들이 좀 숨 좀 쉬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예술인 상호부조 대출,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나 하나 조금 낸다고 도움이 될까, 그 걱정할 때 우리는 역사의 진보와 우리 투쟁의
그리고 우리 조직에 그 힘을 믿고 또 한 번 강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행동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금융의 혁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말 작은 촛불이 되고 작은 꽃이 되어 산을 꽃밭으로 만들고 광야를 불태우며 이 땅에 예술인 노동자들을 활활 예술의 혼을 태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빈으로 취급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박수 소리로는 열심히 못 하실 것 같은데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욕이 넘치신 만큼 이 자리에 격려 모아서 국회에서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사 말씀을 사실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급하게 수상하시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상을 수상하셔야 된다고 지금 현자리에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축하의 말씀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인사 말씀입니다. 예술인들의 자조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시민사회의 연대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의 지성이시고요. 시아페 상임위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웅 인사드립니다. 빛에서 빛으로 예술인 공정금융 비전 선포식 그리고 공동행동 선언의 현장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문화예술의 울창한 숲을 이루는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크게 경려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촛불행동 상임 대표이면서 시아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촛불행동 상임 대표로 시아페 상임위원장으로 함께하는 것은 이 나라 문화예술인들의 역사적인 임무와 그 삶의 뜻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12.3 내란 진압 1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란이 그대로 관철되었다면 끔찍한 참극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여기 문화예술인들의 운명 또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적인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함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또 하나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진정한 힘은 부당한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시대 또는 그런 부패하고 비열한 기류와 분연히 맞서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 전쟁까지 일으키고 국민대학살을 준비했던 자와 그 세력이 문화예술인들을 이대로 두었을리 마음모할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시대와 맞서는 불온한 존재들이며 그로서 창조적인 변혁의 정신과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문화예술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사실 내란 진압의 최전선에 서서 나팔을 불었고 꽹과리를 쳤으며 그림과 춤, 노래와 문학, 공연으로 우리의 영혼을 불길로 지폈고 불길의 의지를 가져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열은 그렇게 활발 타오르는 이 시대의 들불이 되어 어둠을 태워버리는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준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또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문석 의원님과 의원실에서는 이 과제를 전력을 다해 감당하고 오늘의 자리까지 마련해 주시는데 큰 힘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이분입니까? 오늘 시상식과 겹쳐서 오지 못했던 도정환 시인께서는 명예위원장을 기쁘게 수락해 주셨고
신학철, 정지영, 이수호, 박재동, 정경호, 박불동, 장경호, 박불동, 박종관, 김평수, 한동원 선생님들께서 후배를 위해 기꺼이 나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K문화는 지구적 관심과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나라 대부분의 문화 예술인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그로써 이 나라 문화 예술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권리 자체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너무나 오래된 숙제이자 미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역사적 과제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문화예술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해결하는 데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조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를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해 뜻과 의지를 모아 그 단초를 열어가는 시작에 동참할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하고 기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부심을 갖게 된 K문화 뒤에는 그 빛에 못지않은 그림자가 크고 짙게 깔려 있습니다. 자본의 위력과 결합한 기업형 K문화가 대변하고 있는 한문화의 현실은 생각보다 참담합니다. 거대 자본의 힘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K문화 자체도 그 생산 방식의 착취와 그리고 야만은 감춰져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헐값에 뺏기는 이름 없는 창작자로부터 쓰고 버려도 되는 일회용품 현장 스텝의 실존은 거대 자본 K문화가 가지고 있는 약탈구조의 희생자들입니다. 영광의 빛이 큰 만큼 등골이 휘는 빛도 커지고 있는 이 모순된 현실의 돌파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에서 빛으로 가는 길을 뚫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현실에 대해 저항하거나 문화예술인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차별과 모욕, 무시와 능멸이 이들에게 돌아오는 세상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두 함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보다 연대의 현장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응원받아 마땅한 용기이며 자존의 철학이자 한국 문화예술의 21세기 혁명이기도 합니다. 소모품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삶이 온전히 존중받고 모두의 지지와 지원을 받아 활짝 피어나는 꽃나무, 그리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거대한 숲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술인, 시민, 기관, 정책 주체들이 하나로 뭉쳐서 함께 책임을 지고 힘껏 실천하는 연대의 광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단 한 걸음조차도 빛의 굴레를 끊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작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결정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억압과 자존 파괴의 현실을 이겨나가도록 문화예술의 위력을 창조해 나가는 문화예술인들이 정작은 그 억압과 자존 파괴의 현실이 가하는 무게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일이 이제는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건 이들과 함께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12.3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법 내란 세력이 내란의 종지부를 찍는 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들 사법 내란 세력을 타도해야 합니다. 그 과업에 문화예술인들 역시도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미래적 과제가 문화예술에게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진정한 자주와 독립을 이루면서 세계적 문화 질서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역사적 명제로서만이 아니라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존의 힘이기도 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뚫고 나가는 최전선의 문화예술 전사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들은 이 시대의 사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 그 정신을 위해 사력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있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들이 있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보다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씨앗을 오늘 뿌립시다. 가을이 지나 봄이 오면은 이 씨앗들이 튼튼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릴 결실이 될 것입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대목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전사들이요, 이 시대의 사제들이요, 그리고 빛처럼 영원하라.
빛처럼 영원하라. 세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전사들이여, 이 시대의 사제들이여, 빛처럼 영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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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처럼 영원하라. 빛처럼 영원하라. 빛처럼 영원하라. 빛처럼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근데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훌륭한 강연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말씀들 이어서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실질적 대안을 논하는 자리로 우리가 좀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금융권은 예술인들을 위험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상환 능력도 없다. 그리고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신용대출을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금융권의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한국 스마트 협동조합이 실질적인 융자 사업의 성과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아주 편견을 깨부셔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최전선에 서 계신 분이시죠. 한국 스마트 협동조합 서인영 이사장님 모셔가지고 인간 실험에서 공적 제도화로 성환율 95%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발제 해볼까 하는데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협동조합 얘기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만든 이유는 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 이런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사회안전망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도 사회에서 안전망이 있으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사회안전망입니다. 공적인 사회안전망으로는 4대 보험을 얘기합니다. 병으로 아팠을 때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건강보험이 있는 거고, 실업의 문제에서 그런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실업급여 같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걸 2020년도에 만들고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서 2021년도에 예술인 고용보험이 만들어졌습니다. 시행이 됐었고요. 물론 반쪽짜리인데 아직 좀 많이 부족하고요. 협동조합을 만들고 조합원들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금융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고리대금을 쓰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들을 저희들이 좀 조사해 봤습니다. 보시죠. 2021년도에 최고은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복지들이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이들 모르게 나만 3일 굶었던 기억. 돈이 없어 귀 치료를 못했는데 양쪽 귀가 다 악화된 상황들. 작업비가 늦게 들어와서 집에 있는 것을 다 내다 팔고 주변에 빌리로 조아리고 다녔던 경우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50대 연극인은 다음 공연 기억이 있었고요. 40대 음악인은 받을 작업비가 늦게 들어온 것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이 순간입니다. 프로젝트하고 프로젝트 사이에 돈이 입금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술인 앞에 은행은 금융기관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구조적 악순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술인들은 소득이 불규칙하고 그러면 신용점수가 낮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대출이 거절하고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고리대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신용점수가 하락되고 다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의 굴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 악순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3일을 굶는 날이 생깁니다. 병원에 가지 못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아예 학원비를 못 내는 그 순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술인이 추정으로 약 100만 명쯤 됩니다. 현재 공공금융인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대출이 있는데요. 1년에 약 2,000명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정도. 최소 30만 명이 적정금융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고리대금을 갚기 위해서 밤을 새고 있고, 누군가는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룰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아이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시장이 거대한 공백입니다. 잠재 시장 규모를 30만 명이라고 계산하고 평균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면 약 1.5조 원 정도가 필요한 금융시장입니다. 현재 상황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200억 원 정도입니다. 약 1.3%고요.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너무 작은 것밖에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고금리 대출인 연 18%에서 20%의 시장에 몰립니다. 이들이 내는 연간의 이자 부담이 얼마냐 하면 1.5조 원을 18%로 계산하면 2,700억을 가난한 예술인들이 고리대금 업자에게 매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적정한 금융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고리대금 금융기관에 예술인들이 돈을 내고 그들이 거둬가는 금액입니다. 2,700억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은행은 왜 예술인 앞에서 문을 닫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신용평가 모델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정규직 고정소득 중심으로 신용평가를 하고요. 월간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신용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예술인들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불규칙한 소득이고 월간의 변동성이 큽니다. 차기 프로젝트 여부도 언제 될지 잘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떠냐면 실제로는 상환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만 신용평가에서는 고위험으로 분류되고 은행에서는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개인이 신용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푼 방법은 무엇이었냐 하면 협동조합이 기금을 모아서 신용을 보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 기금을 예치하고 그러면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은 없어지고 예술인들은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5%의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이게 저희가 그동안 3년에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신청자가 원하는 시점에 존엄한 관계로 대출을 실행하는 그런 구조로 우리는 대출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1단계로 저희가 상호부족 기금을 작지만 조성했습니다. 그걸 금융기관에 예치했고요. 이걸 총 대출 한도의 한 15% 정도를 예치했습니다. 근데 금융기관이 3단계에 가면 금융기관의 지렛대 자체 자금을 이용해서 100% 대출 한도를 만들었습니다. 약 6.7배 정도 우리가 모은 기금보다 많은 대출 한도를 생성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100% 정도 대출 한도를 생성했고 그 효과는 어떠냐 하면 자금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의 자금을 이용해서.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3년의 실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까지입니다. 지금 이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한 370건 정도 될 겁니다. 366건에 7.2억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3년 동안 빌려줬습니다. 아직 3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366명의 삶이 바뀌어갔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3일을 굶지 않았고요. 이 돈을 이용해서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의 아이 학비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려준 돈이 많지 않습니다. 평균 2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고요. 우리가 빌려줄 수 있는 게 긴급생활자금 300만 원, 소액대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대출은 부실률 5% 미만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대출들을 보면 어떠냐 하면 저신용자 대상의 정책적인 부실률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19.76%,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은 25.5% 등등 이렇게 불이익률이 높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술인이 받는 신용점수만큼 그렇게 신용이 낮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회의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366명에게 일어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엔 20% 가까운 고리대금을 쓰던 걸 5% 신용대출을 쓰면 이들에게는 월감 1년에 한 15% 이자를 절감했는데 이게 7.2억이면 누적으로 한 1억 정도를 저희가 절감해 줬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360명의 삶의 질이 개선됐고 그 누군가의 병원비로 누군가의 아이의 학원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것밖에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민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건 기금도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누적으로 우리가 3년 동안 대출해 준 건 겨우 7억밖에 안 됩니다. 예술인 전체 수혜율로 보면 0.04%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민간하고 공공이 협력해서 첫 해 100억 정도의 대출 한도를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러면 한 2,000명 정도가 수혜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1조 정도의 예술인 금융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30만 명의 수요가 1.5조라 그랬는데 약 2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길게 장기적으로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공공에 돈을 줘라. 우리가 예술인이 불쌍하니까 돈을 줘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먼저 풀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30%를 어떤 방법이든지 조성하겠다. 기금을 기업의 후원을 받던 예술인이 자기 돈으로 돈을 내던 30%를 조성하겠다. 그러면 자조하면 공공이 70%는 부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해 100억 대출 한도를 달성을 하려면 약 17.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15억 정도 기금과 2.5억 정도의 운영비 정도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게 우리가 정부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펀드에는 민간의 투자조합 결성할 때 정부가 모태펀드를 조성해서 약 70% 정도를 우선 투자합니다. 스타트업과 모태펀드에는 투자할 수 있으면서 예술인에게는 투자하고 빌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투자하고 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예술인에게 30년을 투자하면 30년 후에 예술이 활성화된다는 건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들입니다. 우리 30년 후를 위해서 지금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3대 7의 방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지금 예술인들이 어떠냐면요. 고리대금 이자를 갚으려 일하고 있고 채권 추심에 불안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잃고 창작 의욕을 잃고 있고 해결되면 안전하게 창작에 전념할 수 있고 3일을 굶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이 만드는 예술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15억 기금으로 100억의 대출 한도를 생성할 수 있다면 그래서 매년 2,500명에게 대출해 줄 수 있다면 그 부실률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하다면 그리고 민간이 이미 3년에 진행한 결과가 있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이 모델을 누가 확정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사회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논의를 정책에 반영시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선택은 앉아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뤄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금조선의 영향력입니다. 15,000원이면 10만 원의 대출 한도를 생성할 수 있고 150만 원이면 1000만 원의 대출 한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150만 원을 후원하면 1000만 원의 대출 한도를 생성해서 이들이 20%의 고리대금을 받을 걸 5%로 줄일 수 있다면 매년 15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50만 원의 기금을 내면 예술인들이 150만 원을 고리대금 업자들에게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드시고 사진을 찍으세요. 후원 QR이 있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후원해 주십사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주십시오. 조합원이 100명이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650명입니다. 1000명이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커집니다. 아마 10,000명이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달라질 겁니다. 사람의 힘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술인 상호부조 대출에 대해서 들어봤어? 우리 예술인들과 함께 하자 라고 주변에 당신이 말할 만한 3명에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전공이 예술인 친구, 예술인 제자, 예술에 관심 있는 동료 3명이 3명씩만 말하면 일주일 후에 3명이, 2주일 후에는 27명이 되고 3주일 후에는 81명이 되고 4주일 후에는 243명이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여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우리 같이 만들어 보시죠. 이야기 들어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길들이 작은 걸음이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들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긴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각 밖으로 뜨거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같은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예술인 분이 예술인은 사는 것 자체가 신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기 예술 작품도 그렇고 삶 자체도 사람들한테 공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그러하다 보니 신뢰로 먹고 사는 것인데 그 신뢰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예술가들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융은 예술인들을 이렇게 찬밥 신세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연극인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실제로 본인이 겪었던 우리 예술인이 겪었던 어려움들, 슬픔들, 억울한 일 이걸 직접 말씀해 주실 건데요. 연극인 이수경님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여러 선생님과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서인영 이사장님 때문에 사실은 정말 저는 이렇게 선배들한테 은행 가거나 이렇게 대출하러 가면 제가 뭐 수입이 얼마고요, 뭐를 하고요 설명해야 되는데 예술인으로서 힘듦을 다 설명할 필요 없이 하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죠 라고 아시는 선배님한테 대출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코로나 이후에 다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생존의 맛같이였거든요. 좀 저는 건방진 자존감 되게 높은 아무것도 아닌 잡다한 창작을 하는 사람인데 2019년까지 저 고집 세게 예술인 등록 안 할 거라고 어디서 감히 우리를 예술인으로 누가 판단을 해서 포스터에 뭐 이름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누군 예술인이고 그런 거 없이 혼자 하면은 인정받기 힘들고 이런 구조 자체도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바짝 엎드려서 예술인 등록하겠습니다. 예술인 등록이 되면 또 지원받는 거 있다는데 그건 다 놓쳤고요. 2022년도인가 스마트 협동조합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등록하고 다른 작업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스마트 협동조합에서 대출도 했는데요. 저는 정말 전형적으로 콘서트를 기획하면 자금이 꼭 어느 정도의 자금이 모자른 거예요. 그럼 이걸 좀 고금리니까 금방 빌렸다가 금방 갚으면 되지 않을까?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무슨 사고가 있거나 뜻하지 않은 지출이 생기거나 또 제가 기획하는 사람이다 보면 다른 스태프들이나 나가야 되는 돈들을 더 챙겨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2014년, 15년 경험하면서 정말 힘든 고금리 갚은 돈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빌린 거는 300이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 갚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로 추심하려고 전화하시는 되게 무서운 아저씨 목소리였는데 그분하고 되게 친하게 지낼 정도로
정말 오랫동안 통화를 하면서 돈을 갚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그 4.16이 있었나요? 맞나요? 2014년도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저한테 공포로 다가왔어요. 대한민국이. 내가 아프거나 저한테는 두 아이가 있거든요. 연년생 남자아이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 혼자 생존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예술인으로서 일을 할 때 1년에 총 수입이라고 해봐야 누가 한 달 동안 버는 돈보다 못한 돈이 수입으로 들어오기는 이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아프면 내가 만약에 저런 사고를 당하면 정말로 어떤 안전망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저 지방 어른 중에 제일 그래도 조금 잘 사시는 분한테 갑자기 찾아가서 아이들까지 부탁하면서 나중에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건 그만두고 애들만 좀 키워주십시오 이런 부탁도 하고요. 생존이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생존이 가장 큰 거로 다가올 때 예술인의 자존감까지 지킨다는 건 더 힘들더라고요. 어디에도 인정이 안 되고 제가 2017년도인가 16년도에 식당에서 일하는 건 왜 안 돼? 저는 사실 해외에서 좀 생활을 하다가 여기민으로 들어온 케이스였어요. 2012년도에 들어갔는데 아니 외국에서는 예술인이면 직업만 12개야. 뭐 영어 선생님도 하고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왜 그런 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은 잘 잘리더라고요. 저희들이 식당 일은 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튼 제가 저 나름대로의 예술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다른 여러 가지 사이드 잡을 하려고 할 때도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아이들 둘을 기른다는 건 정말 큰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스마트 협동조합이 정말 제가 코로나를 들어오면서 바짝 엎드려서 저를 도와줬던 아주 유일한 어떤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셨고요. 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그 아이들 모르게 3.16 굶었어요를 어디다 얘기했는데 계속 그게 떠가지고 조금 이렇게 창피하긴 하는데 아이들이 알아요. 제가 3.16 굶은 거. 나중에는 애들이 밥 먹을 시간 되면 저를 탁 쳐다보더라고요. 엄마가 먹나 안 먹나. 그런 기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저는 장애인 예술인들하고 일을 해요. 제가 원래 캐나다에서 했던 공부가 장애학이라 돌아왔는데 저를 써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지금은 부산에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이런 예술 쪽 관련 일로 또 김정철 디너 없는 디너쇼,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움직임, 뭐 이런 공연들, 불편해도 괜찮아 이런 공연들 같이 만들고 기획하고 있는데요. 이 예술인 상호 구조 대출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사실상은 더 다른 부분도 좀 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산에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고 정말로 저희 고문이자 이사님들이자 장로들이자 예술인들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인데 정말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요. 나이가 굉장히 저 나이 또래보다 더 어려 보이는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예술인들 이런 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러면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좀 그런 거 말고 좀 하던 것들 말고 다른 것 좀 해보세요. 뭐 이런 말. 평생을 그 고민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말을 감히 막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부산에서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희 예술인들이 저희의 자존감과 저희의 어떤 예술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려면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 바탕에는 이 사회가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존경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을 사실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큰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튼 제일 잡다한 사부작거리는 온갖 창작을 하고 있지만 저에게 스마트 협동조합은 당시에 저뿐 아니라 제 아이들까지 생존을 도와줬던 그런 협동조합으로 사실 그는 국회에서 한다고 그럴 때는 부르지도 않으셨는데 막 올라 그랬어요. 가서 내가 발언해야 돼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그때는 워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와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셔서 올라왔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애 지원금을 받으려고 할 때 그 보건복지부 앞에 가서 자기가 얼마나 장애감을 느끼는지 내가 얼마나 장애인이고 얼마나 불우한지를 증명을 해야 그 지원금을 받거든요.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술인들도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가 내가 얼마나 뭐 이런 근데 그런 거 없이 그 자체로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고 그걸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너무 반갑고요.
더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여기서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존재를 비참하게 소개를 해야지만이 대출을 받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또 안타까운 상황들. 이제는 좀 깨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20년 넘게 기타리스트로 활동해 오신 시몬 DM 김정수님 모셔서 이야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의 삶의 이면에 있는 또 아픈 이야기는 또 무엇이 있을지 한번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먼 DM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타리스트 김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갖고 제가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갖고 준비해온 문서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 그리고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2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사이먼 DM이라고 합니다. 저는 K2 김성면 밴드의 기타리스트로 활동했고 이세계 아이돌 아인의 콘서트의 편곡과 세션, KBS 드라마 OST 작업, 국세청, 여성가족부 등 여러 공공기관 음악 제작 등 대중음악과 공연 현장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예술인입니다. 이런 경력을 가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예술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구조적 현실인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난 20대 후반에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저축은행에서 총 700만 원의 생활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율이 25%였고요. 한 번 연체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이율이 이제 37%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이자가 원금이 되고 그 원금이 또 이자를 먹어서 그렇게 700만 원이라는 돈은 3천만 원이라는 원금이 돼서 저의 생활을 좀 압박했고 이 긴 시간 동안 저는 취업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명의의 통장과 휴대폰은 늘 압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명의의 계좌가 없어서 급여를 받을 수도 없고 전화가 끊겨서 취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 없는 현장일 그리고 프리랜서 현금 지급 일만 전전하면서 그렇게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 밖에서 10년을 버텼습니다. 제가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치를 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술을 직업으로 삼고 살았다는 이유로 금융권에서는 직업 없음, 신용평가 불가로 취급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20년 동안 음악계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수백 명 앞에서 연주했고 OST와 공공기관 음악을 제작했고 대학과 현장에서 제 연주를 보고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술계에서 저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금융권에서는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술이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금융 시스템에서는 아예 사회 구성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제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예술인은 스스로를 방치해서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고 늘 창작하고 공연하고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문제는 금융 시스템이 예술인의 수입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술인의 수입은 월급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입 정산 방식도 매년 다르고 프로젝트별 편차가 크면 활동 증거가 서류로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예술인을
판단할 수 없는 집단, 위험한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제가 스마트 협동조합을 통해 들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상호부조 대출의 정상 상환율은 95%였다고 합니다. 아까 그 자료 보셨듯이 일반 금융권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고요. 이거를 보고서 저는 이게 예술인들은 돈을 안 갚는 집단이 아니라 다만 판단 기준이 잘못된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금융당국과 은행이 예술인을 하나의 정상적인 직업군으로 인정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술인이 국가의 문화 가치를 만들고 있음에도 금융권에서조차 직업 없음으로 취급되는 이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술을 직업으로 삼아서 벌써 20년 남짓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대출지옥, 신용불량, 압류, 의료비 포기 같은 수많은 굴곡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젊은 예술가들이 저처럼 10년 동안 이렇게 긴 시간을 사회 밖에서 버티면서 고립된 채 살아가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예술인이 예술을 하면서도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는 제도, 그 첫 시작이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예술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김정우 스님과 이수영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좌표 어려운 조건 속에서 선배님들은 어떻게 활동해 오셨는지 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들로 후배 예술인들한테 그리고 우리 사회한테 목소리를 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 거대한 벽 앞에서 먼저 그 길을 걸어오신 거장님들께 그 길을 묻고자 합니다. 그 대담을 열어갈까 하는데요. 대담은 사회자를 또 제가 마이크를 건네드리면서 모셔야 된다고 해서 너무 천천히 말씀하셔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서인영 이사장님 모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자리를 왜 만들었느냐 하면요, 어른들에게 압력을 좀 놓고 싶어서 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서 어른들 밑에 많은 후배들이 있을 테니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 모셨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질문하면 좀 그렇고요. 저는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얘기를 들었을 때, 뒤늦게지만, 나도 이거 몰랐었어요. 뒤늦게지만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제 과거 때문이죠. 저는 여기 보면은, 불규칙한 소득, 금융권 대출 거절, 약탈적 금융 진입, 연 20% 이상 고금리 불법 차체, 이것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요. 저는 마지막 삶의 창작의 파괴, 삶과 창작의 파괴, 이거는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살았고 또 창작에 매진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앞에 세 개를 약탈적 금융 진입을 우리 망명가 대신했기 때문이죠. 소위 감독으로서는 지금 유명한 감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건 돈인데 내가 그만큼 돈을 못 벌어놨어요 또.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는가를 간단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6번 옮겼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1년 계약이었어요, 전세가. 그래, 1년 계약 끝나면은 그 집 전세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 전세가 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6번을 옮겨가지고 제 큰아이한테는 가장 큰 잘못이 불알치구 하나 못 만든 거, 못 만들게 한 거. 이것이 제 잘못이죠. 지금은 그렇지만 그 친구가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학수 선생님은 80년대부터 뭐 많이 활동하신 저희 시대의 어른이십니다. 국가보안법 탄압에도 굴하지 않으신 민중미술의 거목이시고요. 저희들의 뭐 사표이시죠. 선생님 오늘 이야기 듣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술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술가가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처지에 놓이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도 그 무관심하고 정부에서도 이게 아예 관심이 없고 아주 좀 진실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싫어해요. 근데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한다는 것, 그게 예술인들의 어떻게 보면 책무이자 그 형벌이 아닌가. 요즘 와서의 어떤 사회적인 이 정치적인 형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게 돈 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아예 이게 예술을 하면 빌어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예 돈 못 벌 것 같으면은 대학교 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 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을 드러내보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꽃 하나가 이게 피어나듯이 자기 생각을 느낀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느낌이라는 것은 제일 앞서는 거예요. 그게 생각도 하기 전에 느끼고 있어요. 그게 예술가들의 촉감되자 사회와 접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느꼈는데 왜 이걸 느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예술가들의 사회를 먼저 감지하는 거죠. 부모들은 또 예술가가 된다고 하면 돈 못 번다고 그 전공을 바꾸라 그래요. 그런데 하고 싶은 것을 꽃을 꺾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막는 것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뭐 하여튼 어렵게라도 견디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이 젊은 그 예술가들 앞으로 태어날 예술가들이 어떻게 보면 좋아하면 그 아주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진실된 얘기들을 꺾으면 안 되겠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꽃을 심을 화단이 없어요. 그래서 꽃이 자랄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자기 재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전공을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모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이사장께서 몇 년 전부터 옆에서 이제 보기를 했는데 애를 엄청 썼어요. 그 가까운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예술가들이 자기 생각을 꺾지 않도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사회적인 관심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가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소 선생님이십니다. 예, 이수호입니다. 예, 우선 날씨가 추워서가 아니라 너무 무거워서 마음도 아프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인영 이사장은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노동공제연합사단부인 풀빵에도 이제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로 이제 대상을 예술인, 문화예술인이지만 그 노동이나 직업, 뭐 사회학적으로 보면 다 노동자죠. 우리나라는 또 아직도 노동자를 노동자로 못 부르고 법적으로는 근로자라고 불러야 되는 이런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 근로자 복지에 관한 문제, 노동자들이 어떻게 그 노동이라는 예술이라는 노동을 정말 우리 신쌤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면서 최소한도 사흘 굶는다든지 아이를 학원에 못 보낸다든지 이런 정상적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전체적으로 비정형 노동 혹은 비정형 노동자라고 그러는데, 예술인들은 법적으로는 다 프리랜서라 그래요. 물론 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는 있지만 프리랜서나 이런 문제 되지 않죠. 그리고 노동의 형태는 지금 계속 바뀌면서 플랫폼 노동이라 그래서 사용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앱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는 라이드라든지 지금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노동을 하는 이런 노동자들이 천만 이상이 됩니다. 그게 예술가들이 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뭔가 잘못된 사회에서 지금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정말 이건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만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거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서면서 우리 사회를 향해서 좀 같이 합시다. 또는 정부가 좀 책임을 지십시오. 이렇게 하는 일을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 서인영 이사장 중심으로 떠진 분들이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인영 이사장은 스마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미 3년 전부터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소액대출 어려운데 했고요. 그리고 사고율이 5%도 안 됩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1억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좀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와 주장은 저는 너무나 적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조적 노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AI를 중심으로 한 우리 미래사회, 이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이 제4혁명, 제4산업혁명, 이 사회는 우리 공동체를 몽땅 다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비인간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스스로 단결하고 함께 하면서 자조적 노력을 통해서 이런 단초를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회복 없이는 우리 사회는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30%만 우리가 책임을 지면 70%는 지금 정부의 요구도 할 수 있고 공적인 그 기금으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실정적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서인영 이사장님 저는 제안하고 있다고. 그건 불가능한 이 전혀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예술인을 포함해서 전체 노동자들 가운데서 이런 힘든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일을 풀빵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풀빵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추운 날 자기 차비를 아껴서 어린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다 주면서 함께 손을 불면서 위로했던 전태일의 그런 마음, 정신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따뜻함으로 이 삭막한 겨울과 같은 우리 사회를, 우리나라를 우리가 따뜻하게 만들어가면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같은 이 자리가 정말 너무나 필요가 아름답고 꼭 성공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해서 기분도 좋지만 무시무시하게 마음도 아프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 어르신들 보니까 기분도 좋습니다. 우리 서인영 이사장님 정말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같이 도와서 우리 예수님들 위해서 뭐 저희 풀빵에서 하는 또 그 소액 대출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공제 상품이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사 만화가이신 우리 또 학교 다닐 때부터 저 만화를 매일 아침 신문에 저 만화를 봤던 박재동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하고 진지하신데 박재동 선생님 오늘 이야기 듣고 뭐 혹시 후배들에게나 한 말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박재동 선생님. 예, 저도 우리 스마트 협동조합으로부터 너무 힘든 고비에 그때 뭐 200만 원인가? 그때 제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그때 건넌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절실하게 저는 이 체험을 했던 거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저 정도의 나이가 있고 캐리어가 있고 뭐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힘들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살아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저를 위해서 우리 박용윤 선생님이 온 뼈를 갈아서 박재동 갤러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친구들과 노력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운이 좋게 시사 만화 경기신문에 또 시사 만화를 옛날에 했던 거예요. 다시 하자. 그래갖고 지금은 여기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힘 좀 써주셔야죠. 얼마 전에 제가 인사동 들어가는 길 건너서 건너편에 프라타나스 나무 아래 자전거가 하나 되어 있고 어떤 청년이 이 기타를 안고 거의 자기 얼굴을 보이지 않게 쓰러져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을 넣어달라는 통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도저히 그 장면을 그대로 지나칠 수 없어서 그걸 그렸어요. 그 장면을 그리고 나중에 시사 만화에도 실었죠. 한쪽에는 그렇게 돼 있고 하나는 뭐 우리나라 문화 강국으로 돈을 투자하겠다 이런 말을 또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데 한쪽에는 국어를 해야만이 살 수 있는 음악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또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재능이 없으니까 경쟁에서 자네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일을 해야지. 아주 현명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가는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치명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아니면 죽는 사람이죠. 그래서 옆에서 그 남자 아니면 또 딴 사람을 하면 되잖아. 또 그 여자 아니면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죽는 것보다도 죽더라도 죽음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참은 사람이에요. 사랑이고 그것도 바꿀 수 없는 차라리 죽여라 하는 치명적인 사랑을 하고 있고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예술가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들은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비록 당장은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랑을 앓고 있는 사람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죠? 거기에서 그 사랑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스마트 협동조합을 만들어준 우리 서인영 총재 작은 노력이라도 보태서 한 사람씩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구해봅시다. 다음엔 박불동 화백님입니다. 제가 부조리한 세상에 유쾌한 불동 풍자의 이야기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선생님 오늘 들으시면서 후배들에게 또는 우리가 같이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인중미술, 80년대 미술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한 게 40년이 넘었고요. 제 나이가 70이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세월 동안 늘 힘들었고요. 생계도 힘들고 작품 활동을 하는데 그 여건의 확보도 힘들고 그러면서 이 예술가들의 어떤 생존의 문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과 관련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건은 곽지균 감독의 어떤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세세한 어떤 뉴스 내용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까발려지지 않아 그렇지 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조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슴이 애렸습니다. 근데 한편은 이 미술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커다란 어떤 원형이 있다면 그 중에 파이 한 조각처럼 민중미술은 그 중에 일부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속해서 활동을 했는데 거기 같이 이렇게 몇십 년을 부대낀 동료들은 저한테 도대체 어떻게 버티고 사냐, 뭘 먹고 사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 편에 들어요, 제가. 근데 또 한편은 굉장히 멀쩡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비치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가 그런 금전적인 특히나 이번 여기 우리 스마트 협동조합에서 이걸 주제로 삼은 이 예술인들의 금융에 관련된 이 부분에 얽힌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이 40년을 버텨왔고요. 그래서 그건 그냥 그렇다고만 말씀드리고 저는 이 지금 본안과 약간 다른 결이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이 이제 200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바로 직전에 음성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장례하는 그 권 선생이 살았던 그 동네 벌판에서 그 장례를 치르는데 그 육성 녹음을 확성기롭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 중에 내 글은 어린이들로부터 나온 것이니 그 글로 이렇게 얻게 된 수익의 금은 모두 어린이들을 위한 일에다가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다오 하고 당부를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TV 드라마에 아주 굉장히 인기를 얻던 드라마 작가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아실 텐데 그 분이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한 몇 년 전에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자기가 1986년에 오윤이라고 하는 화가의 개인전에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 판화를 한 점 샀는데 그거를 얼마 전에 이제 그 경매 서울 옥션이라고 하는데 내봤더니 뜻밖의 그게 팔렸다. 근데 35년 전에 그 판화를 살 때 가격에 거의 100배에 가까운 그 어떤 수익이 발생해서 그래서 스스로 놀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떠올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 수익을 어떻게 선용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권정생 선생이 그 이야기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미술로부터 나온 거니까 자기가 뭐 먹고 사는데 궁한 사람도 아니고 이 당연히 그러면 미술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후배 작가들 중에 좀 어려움을 겪고 물론 그 액수란 거는 뭐 한 7천만 원 이내 돈이지만 그 후배 젊은 작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추천을 좀 해달라. 그래서 가슴이 뭉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두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런 예술가들이 생계 문제, 작품 활동의 여건 확보 이 문제가 당장은 아주 다급한 사안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궁극에 가서는 예술가가 예술 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가, 사회적인 자산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돼야 되고 그런 선순환 구조에 대한 것까지 아울러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스마트 협동조합의 활동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젊은 현직 민예청 이사장입니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민예청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평수라고 합니다. 감히 쳐다도 못 보는 이제 어른 속에서 중간에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깜짝들 놀라셨을 건데요. 오늘은 민예청 이사장보다는 춤에 어릴 적부터 춤에 열렬하게 미쳐 있는 현대춤꾼 김평수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춤에 미쳐서 춤만 주고 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적인 지식도 없고 뭐 돈을 버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년 때는 굉장히 부족했었죠. 그래서 이제 가세도 기울게 되고 굉장히 궁핍한 이 현실에 놓여서 은행 문을 두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은행 문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 떨어지고 자존심 상하는 그 기억들은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고요. 굉장히 굴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예술인들이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예술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결과물들이 저는 굉장히 이 공공재로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조금 화가 많이 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빛나는 우리 예술인들이 또 앞으로 빛날 우리 청년 예술인들이 빛으로 빛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오늘 굳은 맹세를 하게 되는 시간이고요. 서인영 이사장님과 함께 이제는 그러면 아까 말씀 나왔던 민간과 공공의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끌어내고 또 어떤 로드맵들을 가지고 함께 또 누구와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것들을 프로젝트들을 추진할지 조금 더 면밀히 잘 살펴서 속도감 있게 또 효능감 바로 올 수 있게끔 같이 함께 민예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김상현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협동조합으로 활동하면서 모시고 있는 선배 어른이시고 제가 늘 많이 배웁니다. 오늘 듣고 어떤 얘기 느끼셨는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 이렇게 많은 예술인들을 한 자리에 한 시간에 뵙는 거 처음이고요. 또 기라성 같은 이 선배 예술인들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협동조합은 뭐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목마른 사람들이 함께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아까부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 우물을 파는 정도가 아니라 큰 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되면은. 그래서 이 댐을 한번 꼭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번 느낌이 있었고요. 근데 저는 예술인도 아닌데, 뭐 생긴 건 좀 예술적으로 생겼습니다만은 예술인이 아닌데 이 자리에 왜 왔을까 했을 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잘하는 일이 예술이지만 또 잘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였고요. 일단은 한 가지로 이런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세상이 이루어지려면은
쪽수 싸움입니다. 모든 것들은 그저 쪽수 싸움인데, 쪽수란 건 그냥 수가 많다는 게 아니라 조직된 힘이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직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는 저의 이 미천한 지식으로도 수많은 예술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관련된 협동조합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모아서 스마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이 명확한 미션을 가진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한 연대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 그거는 제가 조금 같이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속칭 이제 임팩트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런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뭐 아까 10만, 30만이 아니라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거, 거기에 제가 함께 좀 도와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원으로, 저도 스마트 조합원입니다. 당연히 아까 얼마를 하면은 뭐 1,000만 원을 마실 수 있다니까 그거 또 모으고 제가 앞장서고 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런 예술협동조합 말고도 굉장히 많은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인들이 있고, 이분들 모두가 예술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상호거래라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런 분들에게 예술을 홍보하고 서로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또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쭉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돈도 돈이지만은 직업인으로서의 인정, 자부심이 더 크고 사랑에 빠졌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조금 사랑이나 예술과는 좀 거리가 있더라도 개념적으로 법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게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고, 정치의 영역을 갈 때는 또 뭉쳐진 힘, 저희 같은 협의회, 단체들이 그런 일들을 정치가들과 함께 해나가서 그런 모든 일들의 근본을 법과 제도로 만드는 일에, 여기 의원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더 힘을 또 합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비전과 꿈들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셨죠? 자, 힘껏 활동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경옥 가수의 로드 매니저 겸 기타 반주자 겸 백코러스 겸 투샷 그림을 위한 소품 역을 맡고 있는 김창남입니다. 저는 새벽을 다 같이 가자는 의미에서 김민기의 새벽길로 막 바꿨습니다. 근데 반주자가 될란가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최 측에서 처음 얘기 들을 때 앵콜을 포함해서 2곡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앵콜이라는 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첫 곡이자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길. 이게 그나마 연대 노래라는 의미에 좀 리듬감이 있어서 맞을 것 같아서 새벽길을 해보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가 보세. 구두방 할아범 벌써 일어나 일판 벌려 놓았네. 밤새 하늘에선 별들이 잔치 벌렸나. 어느 초라한 길목에 버려진 달빛 꼬였나. 희뿌연 바람이 해진 옷새로 스며들어오는데 해맑은 새벽길 맨발로 걸어가 봐도 좋겠네. 두
무장수 종소리 깔린 어둠을 몰아가듯 들리네. 밤새 하늘에 선 별들이 잔치 벌렸나. 어느 초라한 길목에 버려진 달빛 꼬였나. 희뿌연 바람이 해진 옷새로 스며들어오는데 앵콜이 나왔네요. 당황스럽네요. 앵콜을 가지고. 오늘 그 예술인을 위한 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금융 지원, 진짜 이건 저한테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밴드를 하거든요. 인디 밴드를 하는데 지금 나이 40이 다 됐는데 집에서 안 나가요. 발로 차도 안 나가고 있어요. 이놈을 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호응속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걸 추진해 주시는 스마트 협동조합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앵콜곡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든 젊은 예술가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이 내려오면 저 맘이 대하늘 울고서 있네. 그 맑은 눈에 빗물 보이면 아름다운 그림 사랑이여. 벌판에 하나를 달려가네. 그 더운 가슴에 바람 안으면 아름다운 그림 사람이여라. 새하얀 눈 내려오면 산 위에 하나이 우뚝 서 있네. 그 고운 마을에 노래 불리면 아름다운 그림
아우, 어떻게 소녀 같으세요. 아유,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음 순서는 이 따뜻한 마음을 우리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예, 상생협력기금을 만들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신협중앙회 신협행복나눔 부문 박규희 부문장님과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서인영 이사장님 모셔가지고 상생협력기금 전단식을 할까 합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유, 이 굉장한 좋은 뜻뜻한 기금인데 기금 전단식이 더 큰 박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공정금융의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씨앗이 되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협중앙회 행복나눔 부문장 박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처음에는 단순한 행사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축하를 해드리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또 질문도 많이 들고요. 또 많은 숙제도 제가 안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65년 전에 우리 메리 가브리엘 수녀님이 전쟁 후에 피폐한 한국에서 너무 가난한 우리 국민들이 불쌍해서 너무 안쓰러워서 시작하셨다고 신협운동을 그때 말씀하셨는데요. 그 신협운동에 대한 그 마음이 오늘 오롯하게 마치 그날처럼 이렇게 똑같이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 수녀님께 제가 직접 인터뷰 못했지만 그때 그 비서분께 인터뷰를 했을 때 그 동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26살에 미국 처녀가 한국 신협 운동을 하셨던 그 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참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때 가별 수녀님 그러셨어요. 오직 사랑이었다고. 한국인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오늘 저는 예술인들의 그 사랑과 연대의 힘을 오늘 여기에서 본 것 같고요. 눈물이 나서 사실은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칼 세이건의 그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 삭막하고 거대하고 정말 광막한 사막 같은 그 우주에서 이 연약한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까 그 김재동 화백님의 말씀도 너무 공감, 박재동 화백님의 말씀도 그 사랑이라는 게 가슴에 너무 일렁이더라고요.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이 아마 이게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모두 사랑의 순간이고 이 연대의 힘이 앞으로 우리 예술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진짜 빛이 되는 그런 열매가 될 거라고 저는 감히 확신하고 우리 신협이 정말 그 길에 그 여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열심히 어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1,500만 원이면 우리가 1억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1억이면 1인당 300만 원씩 30명, 33명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순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선언식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희망의 불씨를 키워갈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우리 앞에는 있습니다. 빛 때문에
빚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지 않을 각오, 그 결심, 그 마음, 연대하고 서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위한 힘찬 전진을 위한 선언식 진행하겠습니다. 예술인 공정금융선언문. 예술인에게 공정금융을 허하라. 필생의 운명으로 여기고 오로지 예술로만 살아온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우리는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캔버스 앞에서 고투했고 새벽까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우리의 손끝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태어났고 우리의 목소리에서 시대의 눈물이 쏟아졌고 양심이 울려 퍼졌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난은 욕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라 하는가? 대출이요? 예술인은 안 됩니다. 소득증빙이 불규칙하시네요. 다른 금융기관 알아보시죠. 15%면 저희도 많이 봐드린 겁니다. 18%요. 19.9%입니다. 자본의 법칙은 어김없이 예술을 돈으로 계산했고 그 계산법에 따라 예술과 예술인들은 하루하루 질식해갔다. 이것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는 답이었다. 가난은 천형처럼 우리의 영혼과 몸에 새겨지기 시작했다. 잔고가 비어가는 시간은 우리의 삶을 추격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 추격망에서 벗어나는 일상은 절망을 배우는 나날들이었다. 예술은 절망에서 태어난다고들 하지만 그게 탈옥할 수 있는 없는 감옥이 된다면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을까? 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따로따로 흩어져 있었다. 예술과 고독이 짝하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온 탓이다. 그게 우리만의 사는 방식이었다고 믿었다. 해서 나만 이런 수모를 당하는 줄 알았다. 창작의 고통은 감내할 수 있었으나 은행 창구 앞 냉대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키운 그 피 같은 뼈들을 머뭇거리지 않고 깎아냈다. 그런데 돌아보니 옆 사람도 그랬다. 또 뒷사람도, 아니 내 앞의 사람도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였다. 고독은 예술의 문법이나 연대는 삶의 문법이었다. 이 둘은 하나로 짝할 때 예술이 산다. 삶이 비로소 숨쉰다. 삶이 무너진 예술이라는 게 어디 있는가? 100명이 모였다. 200명이 모였다. 우리는 깨달았다. 이것은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구조적 차별이었음을. 이제 우리는 그걸 타파해 나갈 것이다. 예술이 살아야, 예술인들의 삶이 지켜져야 이 사회의 예술이 모두의 것이 된다. 변학도 앞에선 이몽룡이 외쳤다.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방 가요는 만성고라. 금잔의 아름다운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쟁반 위에 마시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오늘의 변학도는 옷을 바꿔 입고 우리 앞에서 떵떵거린다. 지금 우리가 묻노니 그대들 금융기관의 막대한 수익은 과연 누구로부터 얻은 것인가? 예술인이 급전이 필요해 찾아가면 문전박대하고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에 매달리면 그 이자로 배를 불린다. 그렇게 산만해지고 있는 배가 죄악이 되고 있는 걸 모른다. 예술을 죽이고 벌어들이는 돈은 이 사회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건 우리 사회 모두의 재앙이다. 세상이여, 부디 기억하라. 그대들이 감동받은 그 눈부신 그림, 매혹이 된 음악, 화려하게 펼쳐지는 무대, 가슴을 뛰게 한 영화, 그것을 만든 이들을 세상은 정작 어떻게 대접했는가?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선사했으니 이제 세상이 우리를 제대로 대접할 때가 되었다. 예술인들의 삶이 무너지면 이 세상은 감동이 삭제된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언한다. 하나, 예술인도 주권자 국민이다.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금융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둘, 불규칙한 소득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창작의 리듬이다. 존중하라. 셋, 우리는 더 이상 약탈적 고금리에 피를 빨리지 않겠다. 넷, 우리는 서로 손잡고 우리만의 금융을 만들겠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존중하려 들지 않는 세상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자는 것이다. 존중. 이 한마디에 우리의 요구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예술인이 예술인을 돕는 상호부조의 연대를 반드시 세우겠다.
다음은 제가 얘기하면 따라해 주세요. 제가 예술인에게 하면 공정금융 허하라. 이렇게 3번 하겠습니다. 예술인에게 공정금융 허하라. 예술인에게 공정금융 허하라. 예술인에게 공정금융 허하라. 2025년 12월 2일 예술인 공정금융을 선포하며 예술인 공정금융 선포식 참여자 일동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연습했던 거 이번에 제대로 할 겁니다. 이거 일회용품 아닙니다. 이거 10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우리가 그날 그 자리에서 2025년 12월 2일 노무현 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우리가 무슨 외침을 외쳤는지 기억하게 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외쳐보겠습니다. 빛내서 빛으로입니다. 빛에서 빛으로! 빛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빛에서 빛으로! 빛에서 빛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네, 빛에서 빛으로 같이 외칩니다. 하나, 둘, 셋. 빛에서 빛으로! 빛에서 빛으로! 네. 아까 신협중앙의 어부바의 마음으로 1,500만 원 기금을 주셨는데 그게 얼마가 됐다고요? 얼마를 대출할 수 있다고요? 1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15억을 모으면 그게 100억이 됩니다. 100억입니다. 15억 모으면 100억이 됩니다. 오늘 결심으로 시작해서 하나하나 모아가다 보면 그 결심들은 소중한 자산으로 우리 서로를 지탱하는 소중한 든든한 연대의 씨앗들이 될 것입니다.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주변에 알려주시는 그 밑거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는 걸음 따뜻하게, 지금 밖에 굉장히 춥고 쌀쌀합니다. 옷깃 잘 여미시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